어르신 어서 오세요. 양반집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갈하게 우려낸 차 한 잔의 온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스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어르신의 귀에 대고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나이 듦에 대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남은 생이 존경으로 빛날 것인지 아니면 외면당하는 고독 속으로 침잠할 것인지를 가르는 서슬퍼런 경고이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르신, 혹시 길을 걷다 문득 마주친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자식들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서먹함을 발견하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세월의 강을 건너 노인이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요. 하지만 어르신, 세상에는 나이만 먹은 노인이 있고 세월의 깊이를 품은 어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르신을 대할 때 그저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 발치에 앉아 지혜 한 자락이라도 얻고 싶은 귀한 존재로 여기느냐, 이 차이는 어르신의 재산이나 과거의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르신의 숨소리 하나, 손짓 하나에 깃든 행동거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정도면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대접이란 구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은은한 난초 향기처럼 어르신의 몸가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상대방의 코끝을 적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르신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대화가 겉돌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르신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이 내뿜는 노치, 즉 고집과 아집의 냄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노년의 비극은 빈곤이나 질병보다 고립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성벽을 쌓는 것은 바로 어르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로 젊은이들의 입을 막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르신은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가련한 죄수가 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양반집 사랑방에서 어르신이 그 감옥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어른의 품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어른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한 철학이나 심오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평생 간과해왔던 그 작은 행동의 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어르신은 자식들에게조차 잔소리꾼으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긴다면 어르신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중요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 전에 이 사랑방의 귀한 식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르신과 같은 분들이 모여 서로의 품격을 높이는 이 공간은 어르신의 참여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노인이 아닌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른의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사랑방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어르신,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늙음을 무기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훈장처럼 휘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름 속에 타인의 아픔을 담을 줄 알고 자신의 백발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이 그런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혹은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노인과 어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혹시 나도 이랬던 적은 없나? 하고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이거 딱 내 이야기네. 라는 탄성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 영감님은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사장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르신은 묻지도 않은 사업 조언을 쏟아냅니다. 너는 경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잠도 안 자고 일했어.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피합니다. 최 영감님은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어르신의 권위에 눌려 침묵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최 영감님이 손주들에게조차 공부해라.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며 다그친다는 점입니다. 결국 손주들은 할아버지 방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최 영감님은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며 한탄하지만 정작 본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는 노인의 권력은 휘둘렀지만 어른의 온기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낸 자부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밖으로 나오면 무례함으로 변질됩니다. 버스에서 자리가 나지 않으면 앞에 서 있는 청년을 빤히 쳐다보며 요즘 젊은 것들은 눈치가 없어라고 들으라는 듯 말합니다. 식당에서 반찬이 조금 늦게 나오면 종업원을 향해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사장 나오라고 해.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이 나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화를 내지만 정작 자신이 타인을 대접하지 않았기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품격 있는 어른이 아닌 피하고 싶은 독불장군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어른인 한 어르신의 삶은 다릅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그리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어르신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날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라며 상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줍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아이고 고마워요. 덕분에 편히 가겠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때로는 나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니 젊은이가 앉아요라며 오히려 상대를 배려합니다. 한 어르신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결코 먼저 조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준 뒤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구나라는 짧은 긍정의 한마디만 건넵니다. 손주들은 고민이 생기면 부모보다 할아버지를 먼저 찾습니다. 할아버지와 대화하면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 같은 어른입니다. 어르신, 이 세 사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릇이 커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릇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채우고 어떤 이는 그 그릇을 비워 타인을 담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은 어르신의 입에서 나오는 과거가 아니라 어르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현재의 배려를 봅니다.
자식들이 어르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혹은 친구들이 어르신의 전화를 피한다면, 혹시 어르신이 최 영감님이나 박 여사님처럼 행동하고 계신 건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 어르신처럼 되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랑방의 촛불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동서양의 성현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지혜를 빌려 어르신이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우뚝 서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나이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순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온갖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걸러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뜻합니다. 누군가 어르신을 비판해도 화내지 않고 누군가 철없는 소리를 해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어른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또한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내가 다 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이 과거에는 정답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답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 겸손한 한마디가 어르신을 완고한 노인에서 유연한 어른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이제 어르신이 일상에서 실천하셔야 할 어른의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말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들어주는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어르신,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닫고 귀를 엽니다. 자식들이나 젊은이들이 말을 걸어올 때 조언하고 싶은 욕구를 꾹 누르십시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라고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어떤 명언보다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둘째,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르신, 자리를 양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젊은이들의 수고를 먼저 알아봐 주십시오. 식당에서, 상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품격은 어르신이 낮아질 때 비로소 높아집니다. 셋째, 자기 관리에 철저하십시오. 어르신, 나이가 들수록 몸가짐과 차림새가 정갈해야 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 단정한 머리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온화한 표정입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입니다. 짜증과 화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닌 평온과 감사가 깃든 얼굴을 만드십시오. 더 놀라운 반전은 어르신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어르신의 자존감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대접받으려 할 때는 늘 결핍을 느끼지만 누군가를 배려하고 베풀 때는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르신, 홀로 서기는 고립이 아닙니다. 스스로 온전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성인 맹자는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은 어르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청년의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어르신, 진정한 어른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오늘 이 사랑방에서 얻은 지혜로 사소한 행동 거지 하나만 바꾸신다면 세상은 어르신을 노인이라 부르는 대신 참된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어르신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헌신을 제가 압니다. 이제 그 수고를 지혜로운 어른의 품격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양반집 사랑방은 어르신의 그 찬란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